그래서 영화는 이거는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네. 같이 너네 나라 역사도 같이 볼 겸 해서 우리 한번 역사 영화나 한번 볼까 오랜만에 했는데 이제 몇 번 못 보고 뻗었어요. 초반에 좀 느려요. 근데 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되기는 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 사실이 전부예요, 이 영화는. 거기에 약간의 로맨스 판타지. 그게 전부라서 방금 이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짚을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거라는 거. 근데 보면 여기 4개죠, 십자가. 거대한 그렇네요. 십자가 하나고 예루살렘에 기독교에게 세금 부과했고 셀주크 튀르크가 터키죠, 지금의. 기독교인들 돈 안 내면 목 자르고 뭐 죽이긴 죽였네요. 여기도 이제 또. 또 터키는 이 돌궐 친구들은 이게 유목민족 출신이라 가지고 가차 없어요. 목 바로 쳐요. 그래서 바다로 가야 되죠. 근데 바다로 가면은 또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보면은 영화에서 발리항이 출발했을 때 여기 메시나에서 출발하죠, 시칠리아. 네. 출발했는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막 난파되잖아요. 네. 배가 다 뽑아졌어요. 이쪽이 바다가 험해요. 지중해가 바다가 험해요. 근데 그 뭐 태평양, 인도양, 뭐 대서양도 아닌데 지중해 이거 뭐 거의 뭐야 이 그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그 정도의 느낌인데 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3대 해전 중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 바다가 진짜 험해가지고 전략 전술을 넘어선 그 운빨이 필요해요. 신의 가호가 필요해요. 이게 바다가 깊으면 바람에 의해서 파도의 크기가 결정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얕아요. 원래는 옛날에 여기 바다가 아니었어요.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나중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빙하기 이전에. 그래서 생긴 급조된 바다예요. 여기는 원래 육지였기 때문에 수심이 일단 얕아요. 수심이 얕은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파도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든요. 바람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파도가. 그래서 침몰하기 일쑤고. 그래서 발리항도 침몰됐죠. 네. 고증이 잘 됐어요. 이때 리들리 스콧이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탈환되었는데 드부용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보두행이 건국을 하고, 교황청이 승인하고. 그래서 아까 이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봐야 돼요. 템플러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템플러. 네.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게 말은 기사단이거든요. 되게 멋지고 네, 간지나고 네. 교황의 명령으로. 말 교황의 군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영화 보면은 이러죠, 막 이렇게. 네. 너를 기사로 임명한다. 근데 그거는 멋있긴 한데 얘들의 정체는 뭐냐면요,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돈을 벌 수단이 없잖아요,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은행이 없어요. 유대인한테 돈 빌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죠, 사나머니 같은 거.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이미지는 그거예요. 돈 빌리고 못 갚잖아요? 유대인 어쌔신들이 가가지고 죽여요. 그냥 죽여요? 얘네는 지금 유럽인들한테 동족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눈물도 피도 없어요. 그 다음 돈 되는 건 다 가져와 버리고. 그러니까 미움을 사서 나중에 히틀러까지 간 거죠. 아,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은 돈을 그럼 꿀 데가 없잖아요. 제일 금융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을 해야 돼요. 부동산 장사를 해야 돼요, 영주를 상대로. 영주들은 부동산을 그래서 돈 주고 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명예가 있으면 좋은 집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내 아들이 프랑스 왕이 될 수도 있고 스페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포도주가 많이 나는 이쪽 루아르나 아니면은 여기 그 보헤미안 지역 같은 데를 먹을 수도 있겠죠. 좀 보헤미안은 포도주가 나는 곳보다는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런 막 지형학적인 계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요. 이 상황에서 템플러 기사단이 뭘 하냐면은 이슬람의 영지를 팔아요. 이슬람의 영지를 판다고요? 네.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거 아니죠. 근데 침략을 해서 되찾았잖아요. 네. 근데 지들이 들고 있기엔 너무 과분한 땅이에요. 이슬람 애들은 쳐들어오고. 근데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몰락한 귀족들은 갖고 싶죠. 그쵸.
다시 내가 영주가 된다면 노예도 거느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이슬람 여인과 결혼도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담보를 해야 돼요. 영지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한테는 야 우리가 군사랑 이런 걸 다 지원해 줄 건데 꽁돈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차용증을 써줄 거야. 근데 그 차용증은 뭐를 담보하느냐? 뭐로 담보하느냐? 니들 영지로 담보하는 거야. 프랑스 본국에 있는 본인들의 땅을. 그쵸.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그러니까 그 은행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템플러 기사는. 예수님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런 거래 같은 게 많이. 그러니까 성경에 금지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면 교황이 허락한 약탈 같은 게 있었어요. 교황이 나중에 이슬람은 약탈해도 된다. 그러다가 좀 범위를 넓혀서 이교도면 다 약탈해도 된다. 그러다가 니 나라 아니면 다 약탈해도 된다로 바뀌거든요. 그 약탈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것들을 또 사고 팔고 그걸 누가 중개하냐? 템플러.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무역도 중개하고. 무역을 왜 중개해요? 내 밑에서 무역 안 해? 그럼 약탈. 니 이교도지 하면서. 별로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네. 안 멋있어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출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죠. 그래서 2차 십자군이 이제 독일의 왕, 포르투갈 왕, 스코틀랜드 귀족, 짱짱한 사람들이 와서 참가를 했죠. 발리앙은 사실 막 여기 평민으로 나오는데 엄마도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민들은 다 영주의 것이에요. 영주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주민은? 소유권이 영주한테 있어요. 얘가 지 멋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주가 만약에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다? 그러면 뛰쳐나올 수 있죠. 근데 영주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군에 참가한다? 그거 조금 얘가 있을 수 없거든요. 보면은 얘가 동생을 부패한 신부였던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불에 태운 다음에 십자군에 합류하는데 사실 동생을 죽인 살인죄로 이 사람을 데리러 온다기보다는 자기 소유물이 뛰쳐나갔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잡아와야지. 그치. 근데 보면은 이제 발리앙의 아버지가 좀 더 높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또 선배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내가 또 할 수가 없대. 이게 또 강제로 데리고 올 순 없고 뒤통수를 쳐버릴까? 해가지고 석궁을 딱 가가지고 발리아들을 막 쏘면서 암살을 시도하잖아. 근데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네. 본인보다 더 높은 귀족이면 영주로서는 당연히 선배가 내 아들이니까 데리고 갈게 이러면은 뭐 저항할 수 없는 건데 네. 거기서 오히려 영주가 반역을 한 거네. 그렇죠. 공작이나 백작 되는 사람이 남작이나 후작한테 좀 쓸게 하고 가져가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공작 백작 받으려면은 혈통에 왕가가 있어야 돼요. 보통. 내가 좀 가져가겠다는데 안 되냐? 하면서. 되지 다 되죠. 근데 화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성직자를 죽였다고 화난 거라기.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지방의 영주는 프랑스 안에서만 놀던 짤이고 얘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베테랑들인데 상대가 안 되죠. 대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 상처를 네. 임명하고 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죠. 저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게 근데 우솔림이 양봉업과 목축업을 뜻한다고 하고 보니까 맞네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땅이에요. 너무 메마르고 그런 땅이네. 맞네요. 할 수가 없어. 뭐 먹을 게 없어. 대신 이제 기사단이 수가 적잖아요. 보면은 몇백 명 단위밖에 안 남거든 나중에. 있어보니까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성경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하면서 여길 차지하려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현타가 와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간 사람들 많았거든요. 와서 풍요롭고 더 좋으면 눌러 앉아 살았겠지만 여기 천국이라며. 아이씨 속았네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몇백 명 안 남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을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최대한 복잡하게 짓는 거예요. 미로같이 짓는 거예요, 성을. 방어에 용이하게. 네. 네, 그래서 피부병이 있죠. 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명분이 생겼죠. 기독교 국가의 왕이 저주받았다. 하늘의 뜻은 이슬람에 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독교 편이라면 그럴 리 없다. 신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요. 당시 여기에서 나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었는데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저 척박한 땅에 병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여자가 문둥이랑 같이 하룻밤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가냐? 자신의 누나의 아이인 누나인 시빌라의 아이가 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왕의 아버지가 이 기거든요. 기.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파이팅이 넘쳐요. 나중에 리처드 왕을 만나거든요.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스토리에서 스토리 밖에서 이제 역사에서 리처드 왕을 만나는데 발리앙이 이게 전략적이지 않고 맨날 파이팅 넘쳐가지고 일을 그르친다고 했는데 리처드 왕이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 사람이랑 오히려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발리앙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리처드 왕 앞에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될 놈이네. 저 기도 그냥 무대 보이고 무식하고 그런데 풀리긴 잘 풀리네요. 잘 풀렸죠. 그냥 왕의 누나랑 결혼했는데 갑자기 내 아이가 후계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죽으면 내가 왕? 나중에 아이도 나병 걸리잖아. 네. 그럼 내가 바로 다이렉트 왕? 하면서 게이득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지금 살라딘이 쳐들어왔는데 또 구원자 리처드를 만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영웅이 왔어? 막 이러고 인생 잘 풀려요 진짜. 이건 실제 역사랑 다르죠. 공주랑 사랑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로맨틱 가이. 너무 불륜을 자연스럽게 다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영화에서. 맞아요. 제 여자친구도 쯧쯧하던데. 프랑스 여자 다 그런 거 아니라는데. 근데 발리앙은 실제로 이런 성군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쟁도 잘해서 수많은 전과도 올렸었고. 근데 결국 일이 커지죠. 보드웬과 살라딘이 두 사람은 이슬람어로 대화했을 거라고 추정돼요. 보드웬이 워낙 이슬람어를 잘해서. 그래서 그런 고증이 잘 돼 있어요. 서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살라딘도 이스라엘을 남겨둬야지 자기가 이슬람 통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그래 군사 물리겠다 하고 돌아간 거죠. 이제 보드액은 또 약속을 지켜서 이슬람 상인을 약탈한 사람들을 벌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죠. 살라딘도 이제 내부에서 왜 쟤네 냅두냐, 우리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또 막기 힘들었겠죠. 네. 살라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러고 싶었을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어 좀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큰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내가 지금 지지율 높일 방법을 막 딱 모색해 놨는데 말이야. 그래서 딱 반미 반유럽 정서 딱 선동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꼭 이 국제 정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정의로운 인물 중 하나로 그려지는데 영화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정세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거 바보같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캐터필러 잔뜩 들고 와가지고 돌 던지죠 이제. 근데 유럽 전쟁 스케일이 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공성 장비도 훨씬 크고 돌도 크게 날리고 그다음에 축성도 잘하고 이런 게 단순히 막 활 쏘고 이렇게 성문만 뿌개고 사다리 놓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전쟁 자체의 기술이 더 뛰어났던 거 아닌가요? 동양이?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의 안시성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이 정도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에 있는 그 거대한 성벽 있거든요. 2중, 3중 해자가 돼 있고 그 정도 스케일의 성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시아는 축조 기술 같은 것들이 퇴화되고 성의 모습이 단순화됐냐? 그거는 국가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져서 그래요. 퇴화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리고 중국에는 계속해서 유목민족 국가가 건설됐어요. 이 유목민족이 성을 쌓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들이 약탈하고 침범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한반도는 중국과의 그런 조공 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했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엔 바다로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내전이 있을 때 전국시대 때는 성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퇴화해요. 근데 유럽은 다르죠. 유럽은 다양성이 많고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잘 쌓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터필러도 점점 발전하고 공성타워도 점점 커지고. 이해가 잘 되네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웃긴 건 그래서 나중에 이 공성 기술 있잖아요. 칭기스칸이 쳐들어왔는데 이 공성 기술을 배워와요. 나중에 돌아가서 나중에 고려를 침공할 때 아랍에서 가져온 저 캐터필러를 그대로 써요. 아랍 기술자들 써가지고. 잘 만들었더라고. 네.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성은 화강암이잖아요. 돌들이 화강암이라가지고 안 부셔져. 그러니까 제일 단단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막 어리둥절하고 뭔데 이거 하면서. 근데 조선에서 아 저거 저렇게 만든 건가 하고 대충 급조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돌 던지니까 답이 없다. 이쪽은 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캐터필러 빼고 이제 산 잘 타는 애들로 구성해가지고. 멋있었어요. 네. 반지의 제왕 이거 참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스 좋아해서 체스 좀 잠시 나왔는데 기분 좋았어요. 룩 모양도 딱 있잖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게 영화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몰입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속도랑 스케일도 커지고 이래서 약간 크레센도 느낌으로 커져서 좋고 딱 영화가 끝나고 나서 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템포가 점점 빨라지죠. 네. 다급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살라딘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면 더 다급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막 날라들고 하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무슨 영화 149 아세요? 아니요. 뭔가 1392. 그 BGM이 유명한데. 아 그래요? 그 하여튼 나중에 BGM 올릴 수 있으려나? 네, 하여튼 네. 거기 보면은 막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다 타고 여행하거든요. 그런 느린 템포처럼 진행되다가 마치 바다 여행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드벤처 영화인가? 처음에 하다가 그게 아니다. 전쟁 영화다 하면서 몰아치죠 갑자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이 예루살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이 땅이 진짜 저주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 좀 종교에 심취한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크게 없어요. 그 뭐 베들레헴 있거든요. 예수 태어난 곳. 아, 네. 거기 가보면 진짜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 하나 있고 그러면은 막 축복이 있는 우물 하면서 그걸로 광고하고 그거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이게 다야? 베들레헴 여기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옛날에 역사가 깃들어 있던 건물들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문명들이 여기를 거쳐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다 부셨어요. 그나마 잘 보존한 게 오스만 제국. 가장 아량이 넓은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그나마 유물들을 보존해줘서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